작은 서점. 오늘 사랑니를 뽑으면서 눈물이 났는데 원초적인 무서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 어렸을 때 병원 가기 무서워서 눈물 나는 거. 근데 어른이 되니까 꾹 참아야 했는데 오늘은 그게 터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설은하 작가의 세상의 끝과 부재중 통화 첫 장에 담긴 문장으로 문 열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 도착한 450개의 부재중 통화 10만 통의 사연을 엮은 책인데요. 차마 전하지 못한 말이 우리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만나보시죠.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 이제 들으시고 이렇게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근데 막 망설여지신다고요? 여길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게요.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 문자와 모바일 통해서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기원합니다. 소중한 책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출판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보는 시간. 편집자의 방.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하는 분들이십니다. 김진영 디플롯 주간 그리고 이현실 이야기장수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무지 바쁘시다면서요. 이 마감 주간인데요. 편집장님이나 네. 저나 동시에 마감 주간인데요. 마감할 땐 정말 막 피가 마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와중에 여의도까지 오라가라 하고 저희가 진짜 파주에서 또 이렇게 직접 넘어와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책과 관련된 분들의 삶은 유유자적 커피 마시면서 새로운 신간도 읽어보고, 뭐 작가와 미팅하면서 술 한 잔도 하고, 뭐 약간 그런 걸 상상했는데 두 분 보니까 정말 눈썹 흩날리면서 이렇게 다니세요. 원래 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두 분의 삶이 좀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쁘신 건가요? 편집장님은 여유 있는 마감이라는 거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없죠. 그런 편집자는 없는데. 마치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근데 연실 네. 편집자님처럼 저렇게 달리는 사람은 또 없죠. 또 유도. 여기는 좀 출판계 최고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바쁘다는 게 이제 잠 같은 것도 막 줄여가면서 막 끼니도 다 놓치고 뭐 이런 정도예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왜 사실 다 바쁘다 얘기하기가 좀 이제 민망할 때가 되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근데 이 방송에서 정말 마음껏 한번 본인이 얼마나 바쁜지 한번 PR을 해보시죠. 그러니까요. 되게 전 사실 바쁜 건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책 만들 때 전 특히 되게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한테도 그렇고 동료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바쁜 걸 들키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꾸만 들키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이번 주는 정말 잠을 너무 못 자다 보니까 약간 멍해지더라고요. 근데 마감 때는 또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집중력을 이루면 안 되는데 되게 잠도 못 자고 지금 여기 와서 또 1층에서 빵 하나 얼른 먹고 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떡해. 그리고서 제일 이거 너무 바쁜데 싶을 때는 이제 화장실을 못 갈 때. 그 정도로요. 그 정도는 네. 이현실 대표님.
아니 저는 화장실 잘 가고 줌도 망할 잠은 아니지만 점심 잘 먹고.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얼굴이 좋으세요? 진짜 지난주보다 훨씬 얼굴이 좋으시네 좀. 네. 이게 내공인 것 같아요. 마감 때도 내공. 평정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편집장님이 훨씬 더 내공이 깊으십니다. 아유, 그렇지 않고요. 이현실 편집자님이 바쁜 소리는 저희 회사까지 들려요. 그리고 동네 우리 떠들썩하게 같은 일하시- 동네에 네. 이제 사무실이 있어서 제가 좀 늦게 퇴근할 때 보면 불이 꺼지지 않아요. 어머 사무실. 어머. 그래서 네. 아니 우리 작은 서점 홈페이지 와보시면 이제 저희 그 이제 아, 이미지 네, 네. 로고가 불 꺼지지 않은 서점이잖아요. 바로 이야기 장수가 거기에 딱 우리 이현실 대표님 얼굴 딱 그려놓으면 되겠구나. 네. 요즘 어떤 책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한 3권의 책이 동시에 이게 들어가긴 하는데 예. 이번 주에 저희 이제 편집부가 마감하는 책은 프롬 그 인디 음악 하시는 뮤지션 프롬의 산문집을 이번 산문집. 주에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실 대표님. 저는 이슬아 작가님의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라는 책이 이제 곧 나오는데요. 이 책은 이슬아 작가님이 일간 이슬아라는 이메일 연재로 네. 정말 인생 역정과 독자들을 어마어마하게 확보하는 본인 플랫폼을 만드신 건데 그 이메일 쓰는 기술과 이 이슬아 작가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 나가고 소통하는 기술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영업 비밀을 청기누설하는 책이네. 맞습니다. 제가 띠지 카피에 딱 이 일간 이스라엘 영업 비밀이라고 쓰셨는데 딱 맞추셨네요. 그렇구나.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자신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예, 레시피를 네. 공개하는 그런 맛집처럼. 또 6월에는 이 도서전이 있어서 모든 출판업계 분들이 엄청 바쁜데 그게 또 다 겹치면서 우리 두 분 진짜 건강 잘 챙기시고 하지만 저희 방송은 잊지 말고 거르지 말고 많이 좀 준비해서 알차게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이고 탄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책 갖고 오셨어요? 네, 어느 분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가져온 책은 세상의 끝과 부재중 통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오래 아껴온 책이고 오늘은 제가 만들지 않았지만 제가 만든 책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알리고 싶은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 책은 사연이 있습니다. 또 찾아 들어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주제예요. 내가 만든 책은 아니지만 정말 응원하는 이 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봐야 돼. 그걸 이제 오늘 세계 끝과 부재중의 통화로 선정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 김진영 편집장님. 네, 저는 문선희 작가님의 이름보다 오래된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네. 네. 이름보다 오래된 뭐 어떤 류의 책이에요? 고라니 이야기입니다. 사슴과 그래요? 동물 중에 고라니 있잖아요. 네네. 고라니 이야기고 책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아름다운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표지부터 너무너무 아름답고 펼치면 더 아름다운 이야기와 굉장히 슬픈 또 사연들이 담겨져 있는 네. 그런 책입니다. 책도 거의 A4 용지만한 크기, A4 용지랑 같나요? A4 용지네요, 거의. 어머, A4 용지만 하고 지금 고라니가 계속 저를 보고 있어요. 이 표지에. 저는 이런 짐승의 이런 선한 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뭔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현실 편집자님이 가져온 책 세상의 끝과 부재중 통화. 좀 어떤 책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책은 전시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인터랙티브 전시, 그러니까 그 전시와 관객이 소통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전시에서 시작됐는데요. 이 전시장에 들어가면 전화기가 이렇게 미술품처럼 놓여 있어요. 네. 그리고 전화 벨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 이름 없는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이 받는 수신자 없이 남겨놓은 전화 메시지들이 들려와요. 네. 그리고 전시장 한편 끝에는 공중전화 부스가 있고 나도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 하지만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을 그 공중전화 부스에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시와 이 전화를 통해서 남은 10만 통의 전화 메시지가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메시지에 이 우리 인생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차마 말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고요. 일상 속에서는 전하지 못했지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주임님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너무 추워 죽겠어요. 이런 말도 있고 또 젊은 시절 중절을 했는데 아이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고요. 아이고. 또 엄마 사실은 엄마 너무 싫어. 내 인생 살고 싶어. 이런 메시지도 있고요. 네. 이 평범한 사람들의 수만 가지 이야기와 목소리가 담긴 책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보자면, 인터랙티브 전시, 그러니까 이제 관객과 그 이제 설치하는 분의 어떤 그 교감이 있는 그런 전시네요, 보니까. 네. 각자 전화를 해서 남긴 메시지를 또 다른 관객이 와서 들을 수 있게 한 네. 그 전시를 뭐 이렇게 내용들을 엮고 또 사진을 찍어서 책으로 만든 거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이 작가는 어떤 분이신 거예요? 이 서른아 작가님은 이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들을 아카이빙 하는데 관심이 많은 분이세요. 네. 그리고 이 웹아트로 이제 작품을 시작하셨는데요. 네.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전시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네. 이 세상의 끝과 부재중 통화를 처음 시작하시고 이 전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전시가요? 네, 이 오.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네. 이 전시장에서 지금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제가 뭔가 답답한 일이 있어서 나의 그 인생의 한 줄이 좀 어딘가 누가에게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가서 남기면 돼요? 가서 남겨도 되고요. 심지어 지금 바로 네. 전화를 거셔서 목소리를 남길 수도 있어요. 이 전화번호 1522-2290으로 연결을 하셔서 네. 내가 전하고 싶었지만 당사자에게 전할 수 없는 혹은 전하지 못했던 얘기를 남겨보면 참 좋거든요. 저도 사실 최근에 목소리를 남겼는데 네. 이게 정말 힐링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듣는데도 힐링 효과가 있어서 그야말로 그냥 혼자 떠들어대는 건데요.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를 상상하면서 내 얘기를 전달을 하니까 이걸 입 밖으로 꺼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로가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최근에 이 번호로 정말 전화를 건 게 참 묘한 일이었고 오늘 이 책을 선택한 이유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작은 서점에 와가지고 네. 노희경 작가님의 책을 소개하면서 네네네. 엄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방송 끝내고 돌아가는데 언니한테 엄마가 많이 아플 수도 있다. 파킨슨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정말 택시에서 어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죠. 근데 지금 다행히도 파킨슨병이 아니었고 고칠 수 있는 수술하면 작은 수술을 하면 되는 병이어서 너무나 다행이었는데 네네. 근데 엄마 얘기를 그렇게 멋들어지게 하고 돌아가는데 우리 엄마가 정작 이렇게 아팠구나 아이고, 하고 그랬구나. 그날 밤에 이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리고 이 책이 노희경 작가님이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날도 떠올랐고 제가 오랫동안 참 좋아해온 책입니다. 152에 2290. 네. 이게 그냥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거죠, 번호를?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진영 편집장님은 어디서 책을 빌려오셨네요, 이 책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너무 바빴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바빠요. 네. 저녁마다 뭐가 일정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정말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네. 이제 어제 이제 방송 준비해야지 생각해보고 책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주에 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없는 거예요, 이 책이. 아이고. 그래서 제가 파주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교화 도서관에 가서 빌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읽을 생각 안 했고 네. 그래서 읽은 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어제 정말 밤 11시에 네. 이거를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셨어요, 우리 전화? 책이 22년에 나와 있길래 네. 살아있나? 그러고 전화를 걸어봤죠. 다들 호기심들이 많으시네요. 근데 전화번호가 살아있고 네. 안내 멘트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제가 이 전화기로 미안한데 내가 너무 바빠서 이 책을 다 읽지 못했다. 그래도 용서해달라라고 녹음을 할 뻔했죠. 뭐야, 할 뻔했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이 책을 살펴봐야지. 네. 봤는데요. 좀 두껍잖아요. 네. 근데 제가 11시부터 읽기 시작해갖고 다 읽었어요. 어머. 다 읽었는데 12시 한 20분?
그러니까 1시간 한 20분 정도에 다 읽었어요. 이 책을. 그러니까 이제 한번 손에 쥐면 네. 멈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독성이 좋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군요. 그러니까 통화 내용들이 이게 막 녹음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네. 막 여러 사람의 인생들이 막 스치고요. 네네. 여러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저의 인생이 막 보여요. 어떡하면 좋지? 저의 인생들이 막 보여요. 왜 이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왜 읽지만 되게 감동적이죠? 그래서 네. 제가 이걸 빌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주문을 했어요. 어젯밤에. 사시려고. 네, 이거 사야 소장하려고. 되겠다. 그 정도예요. 이 수호서재 출판사 여러분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빌려가지 않고 아니 빌려왔지만 그러면 네, 샀습니다. 당장 지금 이 책을 덮은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네. 너무나 그래도 이 사연들 중에 꼭 좀 소개하고 싶은 거 먼저 김진영 네, 편집장님 너무 좀 많았어요. 너무 그래도 많았는데 몇 개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여기 표시를 좀 해왔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무슨 이렇게 우리 고해성사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맞습니다. 근데 약간 집단지성으로 이제 막 사람들이 같이 고민을 나누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별로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 몇 개만 읽어드리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 사실 자살 시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정말 죽고 싶어도 뭔가 힘이 되어주는 사람 한 명쯤은 있더라.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살고 있어. 76,991번째 통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이현실 대표님도 이게 조금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이게 좀 듣는데 마음이 좀 뭉클해지네요. 53,992번째 통화인데요. 저는 우는 어른이 되려고 해요. 저는 우는 게 힘들면서도 좋고 또 울음으로써 내 모든 게 터지는 기분이 들어요. 어른이 되면서 점점 우리는 울음을 참아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세상에 맞춰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저희 그 왜 처음에 시그널 오프닝 할 때 했던 그거랑 같은 사연인가 보죠? 비슷하네요. 네네. 또 제가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네. 이젠 진짜 나로 살고 싶은데 아직 그게 안 되네. 엄마도 아내도 내가 대견하면서도 좀 슬프다. 이제 정말 나로 살고 싶어. 37,545번째 통화. 저는 이 말에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위해 살고 부모님을 위해 살고 아이들을 위해 사는데 정작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요즘에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들어서 이 부분이 저의 얘기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전 약간 반대거든요. 너무 나만을 위해 살았구나. 좀 더 아이를 위해서, 좀 더 가족을 위해서 살았. 요즘 그런 반성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고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대표님도 하나. 네. 너무 재밌다. 이거 그냥 듣는. 이거 사실 읽는 것보다 이렇게 두 분한테 계속 이렇게 맞아요. 낭독으로 이거는- 듣는 게 더 이건 정말 와닿는데. 매번 그냥 한번 해보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매번 너무 간절하다.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또 하나 뭐 되게 표시 네. 많이 오셨어요 지금. 네. 이거 많이 붙여 오셨는데. 요런 내용도 있습니다. 50평생 살면서 힘든 일이 많았지만 남은 날이 더 힘들지 모르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착하고 싶고 그만 잘 되고 싶고 엔딩이 좋아야 한다는 강박감을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나에게만 강요된 상황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나빴으니까 내가 착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착해야 되고 너무 행복해야 되고 그러다 자기 인생이 떠나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빴으니까 그거 이제 받아줄 수 없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 드라마 같고 영화 같고 내 얘기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 더 네.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인생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있어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이제 8개월 됐는데 1년 채우고 싶었는데 경력 한 줄 쓰고 싶었는데 일 못한다고 잘렸네요. 뭐 더 좋은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새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3049번째 통화. 되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직장인 중에 되게 많지 않을까. 네. 젊은 분들 가운데. 이게 또 만통 중에 이제 몇 번째 뭐 이러니까 그것도 몇 번째라는 꼭 이렇게 숫자를 다는 것도 좀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는데요. 네, 무려
10만 통인데요. 지금은 더 쌓였어요. 네. 이 책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더 쌓였는데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한 말을 품고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책의 마지막에 통화는 이렇게 끝나요. 죄송해요. 역시 말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려고 네. 152290을 눌렀어요. 근데 네. 결국은 입 어제 밖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참 그렇군요. 굉장히 참신한 전시에 그걸 또 엮은 책을 또 이렇게 마주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경험인데요. 네. 그리고 이 전화를 통해서뿐만 아니고 예. 서른아 작가님의 이 SNS 땡스타그램에 가시면 네. 이 서른아 작가님이 이 목소리를 계속 편집해서 영상으로 올리세요. 종종 들어가서 저도 보곤 하는데요. 예, 예. 네, 지금도 걸려오고 있는 전화들은 그 채널을 통해서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걸 통해서 되게 많은 어떤 이렇게 저렇게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들이 좀 제작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10만 통 그 이상이라고 하셨지만 좋은 그 축적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목소리들이 이 서른아 작가님께는 또 어떤 예술적인 행위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걸 그냥 받고 책에만 남겨놓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세상의 끝에 가서 이 목소리들을 놓아주시는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이 아르헨티나 세상의 끝에 가셔서 이 목소리를 그냥 허공에 쭉 틀어주셨대요. 그래서 그 허공에서 이 목소리가 울려 펴지는 그 사람에게는 가닿지 못했지만 네. 이 하늘에 가닿고 자연 속에 퍼지는 그런 퍼포먼스 영상을 또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 편집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소재로 뭔가 책을 만든다. 뭔가 더 기발한 생각들,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딱 처음 접했을 때, 나라면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좀 더 연장해서, 아니면 뭐 어디랑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 아쉬웠던 점 혹시 없으세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는 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수신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기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피드백을 하잖아요. 저는 이 전화 통화를 들은 사람의 이야기들도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시회가 있었고 가면은 들을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남겼던 통화들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이 됐을 거고 굉장히 공감이 됐을 거고 위로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반응들도 좀 담기면 좋지 않았을까? 반응까지. 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연실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이 만듦새에 대해서 만족을 하세요? 저는 하나를 더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대상자에게 가닿지 못한 목소리들이잖아요. 네. 전 예를 들면 엄마가 너무 미워라고 하면 이 목소리를 들고서 그분을 찾아가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의 반응까지도 책에 담고 싶거든요. 네. 에어컨 꺼달라는 주인님이 있으면 주인님 이 추운 걸 알고 계셨나요? 라고 전해드리고 그런 가닿지 못한 목소리들이 정말로 그 실제 대상자에게도 가닿는 장면까지 몇몇 에피소드를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닿아서 좋을 것 같은 걸 선정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거 그렇죠. 잘못하면 싸움 붙이는 거예요. 붙이지 않은 편지인데 왜 네. 이거 그래도 보내는 게 맞다 생각하는 것들 좀 선별해서 하면 좋겠네요. 네.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들 사실 누구나 작가를 꿈꾸는데 특히 이제 그냥 이 얘기는 정말 이거 소설이야라고 하는 나만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가슴에 묻어만 두지 않고 나 이거 좀 책으로 내고 싶어. 혹은 이렇게 뭐 이름 좀 바꿔서 소설의 소재로 쓰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베테랑 편집자님들이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요? 이 창작의 욕구, 이런 누군가 좀 들어줬으면 하는 이 열정, 이걸 어떻게 좀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지. 네. 근데 모든 출판사가 비슷할 것 같은데 아침에 출근해 보면 투고 원고가 많이 와 있어요. 투고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세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편집자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정말 그 메일들이 많이 와도 이거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네.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안에 편집자를 딱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도 저는 보면서 그런 걸 느꼈고 제가 좀 이따 소개할 책도 느꼈는데
보편의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의 인생은 없는데 근데 투고되는 원고들을 보면은 굉장히 전형적인 어떤 성공 공식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통념 이러이러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아주 공식화된 이야기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그런 책은 매력이 없어요. 굉장히 고유해야 되거든요. 이야기는. 네. 고유해야 그런데 된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사실 고유해요. 네. 유일하고 고유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는 이야기가 저는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 이야기들이 보편의 공감을 또 일으키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가 얼마나 어렵게 읽었는지 그러니까요. 좀 네. 약간 자서전 쓰듯이 근데 그걸 좀 편집자님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어떤 방법으로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욕구들을? 저는 시공간을 통제해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뭐냐면은 투고 원고를 보면 또 특징이 어떤 이야기든 본인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시는 심지어 태몽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거 내가 설명하려면 1995년부터 얘기를 해야 돼. 뭐 이제 맞아요. 그런 거잖아. 근데 아주 특별한 인생도 정말 넓은 시간과 공간에서 그냥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그러면은 압이 적어지거든요. 네, 압이 적어진다. 네. 밀도가 아무래도 좀 네. 낮아지겠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저도 책을 만들었던 작가님 중에 김보통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네. 그 드라마화도 된 DP의 작가님이세요. DP와 그리고 암환자라는 책도 쓰셨고요. 이 작가님은 본인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이 작가님의 얘기를 하나하나씩 보면은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이분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DP라는 군탈 체포조에서 이제 군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정말 특이한 직업을 공부하셨는데 재밌다, 네. 이거를 다 나는 이것도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뭐 퇴사했고 네. 그리고 군에서는 이런 일을 겪었고 이걸 한 권의 책에 다 넣었으면 정말 그냥 열심히 살았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한 권의 책에서 그 이야기 작은 에피소드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넣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어디신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고유한 인생 스토리를 그 한 컷을 잘 살려서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쁘지 않은 편집자에게 투고를 하라. 이렇게 바쁜 사람들한테 보내면 읽혀지지도 않는다. 알겠습니다. 요 세상의 끝과 부재중 통하 이 서른아 작가께서 엮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엮고 쓰셨습니다. 네, 쓴 이 책을 통해서 또 재밌는 얘기까지 이렇게 이어서 해봤습니다. 이현실 대표님께서 이 책과 좀 어울릴 만한 곡 가져오셨는데요. 왜 이 곡을 선택하셨을까 궁금하네요. 네, 제가 가져온 곡은 제베타 스틸의 Calling You, 영화 바그다드 카페 OST로 유명하지요. 보면은 이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를 부르는 호소처럼도 느껴지고 애타는 목소리로 느껴져요. 네. 네, 그리고 이 서른아 작가님이 이 목소리들을 모아서 또 사하라 사막에서 놓아주는 프로젝트도 꿈꾸시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네. 이 제베타 스틸의 Calling You 들으면서 전해지지 못했던 목소리들이 이 세상의 끝에서 쭉 퍼져가는 느낌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딱이다. 들어보겠습니다. 완벽한 선곡까지. 제가 지금 요 짧은 몇 분 동안 두 분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편집자의 방 오늘 주제는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편집자 이 두 분께서 응원하고 싶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영 편집자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나요? 네, 문선희 작가님이 사진을 찍고 직접 글을 써서 엮은 책이고요. 네. 이름보다 오래된이라는 제목이고 부제는 문명과 야생의 경계에서 기록한 고라니의 초상입니다. 가망서사 출판사에서 2023년 7월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끝내고 우리가 다음 주제로 뭘 할 것인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만든 책 가운데 아까운 책을 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다른 출판사의 책 가운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책을 한번 골라오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고 그럴 때 제가 탁 떠올랐던
떠올랐던 출판사가 있었는데요. 네. 이 가망서사라는 출판사입니다. 가망서사요. 네. 이게 출판사 이름이에요. 출판사 이름이에요. 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책도 너무 좋은데요. 가망서사에서 내는 책 중에 골라야 되겠다라는 왜 사심으로. 그렇죠? 왜 그렇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투자하셨어요? 출판사고요. 아니요. 전혀 관계자 아니고요. 관계 없어요. 여기 대표는 제가 모르고요. 모르고 1인 출판사이시고 그렇군요. 저는 이 출판사의 전작주의자인데요. 이 출판사에 나온 모든 책을 갖고 있어요. 물론 책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래서 집에 가서 가망서사의 책이 꽂혀 있는 서재에 가서 막 골랐어요. 그래서 이 책을 골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책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좀 편집장님이랑 맞나 보죠? 제가 만들고 싶은데 너무너무 만들고 싶은데 감히 잘 팔릴까? 이렇게 만들면 이 책처럼 만들면 비용이 얼만데. 이거 저도 안 저는 그래도 못 하거든요. 이거 지금 뒤에 가격부터 봤거든요. 2만 원. 네, 맞아요. 2만 비싸요. 원대가. 이거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모험이 줘요, 사실. 사진집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퀄리티가 높은 책이잖아요. 왜? 네. 전 약간 부러웠던 게 해외 그 책방들을 가면 이런 책들 너무 많아요. 이렇게 고가의 좋은 책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막 사가더라고요. 네. 그럼 마치 이제 집에 갑옷처럼 거실에다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이거 약간 인테리어로도 너무 좋은 고라니 얼굴에 네. 이름보다 오래된 예쁜 표지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이 출판사가 예. 한 권 한 권 정말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고 너무 아름답고 물성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 책도 펼쳐보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이 물성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책의 물성이 좋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질 이런 그다음에 것들. 이 책도 보시면은 앞부분은 책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네. 펼쳐지는 네. 장면들이 나와요. 맞아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팜플렛 이게 접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얼만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저는 판형 그러니까 크기부터가 일반 편집자들은 선택하기 어려운 판형이에요. 왜냐하면은 보통 책이 딱 네모난 형태가 있어서 네. 저희는 서점에 놓았을 때 이렇게 어긋나는 판형이면 금방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자신감 있고 나는 이 책을 오래 남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네. 책은 정말 고라니의 목 같은 형태의 판형을 선택했어요. 고라니의 목 같은 네. 그래서 고라니 목부터 이 귀까지가 딱 아름답게 들어가서 저도 와 정말 아름다운 판형이고 크기다 네.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야기들도 주제도 이 사실은 생태 분야의 책들이 생각보다 많이 팔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되게 어려운 시장인데 그런 책들을 되게 용기 있게 탁탁 내는 출판사고 저는 출판사 이름도 너무 좋은데요. 보통 가망이라는 말을 가망 없다라고 할 때 가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희망이 없다. 뭐 이럴 때 가망 없다. 뭐 이렇게 쓰지만 그 단어를 딱 차용해 와서 서사를 붙이고 가망이 있는 이야기를 바꿔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도 이 출판사의 어떠한 추간 방향에 대한 의지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같은 편집자로서는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대표님이 편집자 출신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자 출신이 아니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지? 막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가망서사의 대표님 여기 있나 뒤에? 박우진이라는 분이시고요. 그렇네. 우리 이분 한번 모셔서 김준영 편집장님이랑 한번 대원 네. 괜찮아요? 연락 드려도 돼요? 저의 영광이죠. 저의 영광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책 소개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게 문제네요. 고라니 책이에요? 무슨 책인가요? 네, 이 책은 네. 이 작가님이 차를 몰고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고불고불한 산길을 막 달리고 있는데 크게 이제 휴가 없는 코너길이었던 거죠. 그 코너길을 딱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고라니가 사슴이 나타난 거예요. 사슴이 딱 나타났는데 사슴도 놀라고 이분도 놀라고 차가 멈춰서 있고 서로 눈이 마주친 거죠. 고라니랑. 근데 네. 고라니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고 당황해 가만히 딱 멈춰 있다가 막 도망을 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흰 개들이 얘를 쫓아가서 막 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개는 아니고 사냥개들이. 네. 이 장면이 이분의 머릿속에 남습니다. 예. 이분이 사진작가세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신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인상이 깊었고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 사슴이 살고 있는지
사슴과 노루와 고라니는 뭐가 다른 것인지 저 사실 구분할 줄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슴은 좀 알 것 같아요. 꽃사슴은 좀 뭔가 이렇게 무늬도 있고 좀 더 크고 뿔도 있는데. 근데 그게 사슴이고요. 네. 사슴 안에 노루가 있고 고라니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슴은 노루하고 고라니가 있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사슴과의 두 분류로 나누는 건. 그래서 이 노루와 고라니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노루는 노랗다라는 말에서 노루라고 닫고 고라니는 이 표지 사진에 보시면은 이렇게 송곳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진짜 이게 송곳니였어요. 저는 이렇게 송곳니가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쁜 얼굴을 처음 본 것 같아요. 드라큘라 이렇게 앞에 그렇죠. 송곳니. 근데 보면 너무 선하고 아름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라니입니다. 고라니의 수컷. 우리가 왜 제주도에서 이렇게 드라이빙 이렇게 네. 차 몰고 다닐 때 불쑥불쑥 나타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고라니인가요? 아니면 고라니가 제일 고라니. 많습니다. 아. 노루는 우리나라에 많지 않고요. 고라니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고라니는 습지에서 살아요. 그리고 제가 특히 이 책을 골라왔던 이유가 제가 서울에 있는 출판사를 다니다가 파주에 있는 출판사를 왔는데 출근한 첫날에 차를 몰고 새벽에 출근을 했는데 파주에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안개 많이 끼는데 이 사슴 비슷한 아이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8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잘 안 보여요. 출판 도시에서. 저는 한번 고라니를 출판 도시에서 퇴근하려고 주차장에 갔는데 정면으로 마주친 거예요. 네. 고라니랑. 근데 고라니도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맞아요. 멈춰 있었던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합니다. 고라니가 그런데요. 이렇게 맞닥 때 겁이 너무 많은 아이라 딱 이게 마주치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딱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마주쳤는데 우리도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마주쳤을 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서로 당황하는 거 있잖아요. 고라니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도 저는 기억이 나서 이 작가님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작가님의 머릿속에는 이 장면이 사라지지 않고 근데 자기가 고라니와 노루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네. 그래서 한번 자기 막 공부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고 우리나라에는 고라니가 어떻게 살고 있고 네. 막 이러면서 이 책이 시작이 돼요. 그 단순히 그 고라니도 여러 사진들을 올렸더라고요. 표정이 다 다른 네.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고라니도 이렇게 생김새가 다 다를 수 있구나. 아마 이건 고라니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다 그냥 하나의 정형화된 그 모습만으로 어떤 동물이라고 지칭을 하지만 그러면 이 고라니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고라니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멸종 위기종이에요. 이렇게 많은데요? 네. 주차장에서 마주칠 우리나라는 정도로? 이게 인터넷 찾아보면 고라니의 왕국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 우리나라에는 고라니가 많이 살아요. 아. 근데 전 세계에서 고라니가 서식하는 곳이 네. 우리나라와 중국. 근데 중국에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네. 중국이 굉장히 난개발을 하면서 고라니가 멸종 위기에 처했어요. 네. 중국에 살아남은 고라니가 추정하건대 한 1만 마리 정도. 근데 우리나라에는 훨씬 많습니다. 네. 훨씬 많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 멸종 위기종이 살고 있는데요. 보통 멸종 위기종으로만은 대우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라니만큼 우리나라에서 대우를 못 받는 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라니가 그냥 대접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유해 야생동물로 맞습니다. 지정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예. 이 아이들이 이제 농민들이 이제 밭이나 논이나 이런 곳에 와서 이걸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해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이 돼요. 네. 그리고 고라니 목에는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사냥하시는 분들이 고라니를 막 사냥을 해요. 아까 사냥개가 막 갔듯이. 그렇구나. 그래서 고라니를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포획하고 탓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 개체수만큼 이제 맞습니다.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개체수를 증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귀를 자르기도 하고 어떡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당 얼마씩 이렇게 막 책정이 돼 있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도 농민들은 네. 자신의 밥벌이잖아요. 생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는 첨예하게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왜 개체수 조절하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개입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자연 생태계가 참 신비로운 게 이 개체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또 자연적으로 어떻게든 이 먹이 사슬에 의해서든지 해서 조절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네. 굳이 개입을 안 해도 되는데 네. 지금 불필요하게 이렇게
착해 보이는 고라니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근데 건가요? 이게 농민들께서 농민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일리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고라니를 원래 이제 잡아먹는 그 위에 생태계 위에 있는 먹이사슬 위에 있는 종들의 대부분 또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 예. 그러니 고라니 개체수가 많아진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통계를 보면은 뭐 이 책 안에 통계가 나오는데 뭐 2018년도의 통계인데요. 그러니까 사냥꾼들에 의해서 포획된 고라니 수가 17만 4,386마리. 고라니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이 25억 9,300만 원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고라니 현상금으로 지급된 게 52억이에요. 그러면 고라니 한 마리당 농작물 피해액이 14,869원. 그러니까 고라니가 죽어가는데 3분의 1마리씩 죽어간다고 하거든요. 이 고라니들은 14,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되는 피해액 때문에 죽어가요. 그렇네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전에 농작물 피해액이 한 25억 뭐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6억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돈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라니가 와서 자기 밭에 뭘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피해액을 따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한 마리당 피해액이 만 얼마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상해 주기가 애매한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액은 한 26억 됐는데 현상금으로 지급된 건 52억. 아까 무엇을 위한 그렇죠. 고라니 사냥이네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비용을 가지고 훨씬 근본적인 문제를 그렇죠. 네. 직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피해도 구제를 하고 농민들이 원래는 얘네들이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네. 정말 얘네들은 영역동물이거든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서식지를 정말 우리가 보존을 해준다면 그렇죠. 내려오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의 서식지도 보존을 해주고 농민들의 피해도 정말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이걸 방어해주는 이런 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네. 우리는 아주 쉽게 접근을 하는 거죠. 개체수 조절. 그러면은 현상금을 걸고 네. 사람의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적당히 해도 되는데 이게 현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엄청난 사냥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또 사냥당한 고라니들이 막 산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로드킬 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많이 당하는 이게 고라니예요. 1등이 고양이라고 하고요. 네네. 두 번째가 이제 고라니라고 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다른 종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현명하게 생각해서 좀 실천해 보자라는 의미인데 이게 사실 사진만 있는 책이 아니라 또 글도 있잖아요. 그렇죠? 글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예, 글 좀 좋은 글 있으면 좀 낭독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낭독을 네. 해드릴게요. 네. 그 작가님이요. 그러니까 이 사진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너무너무 좋은 게 사진에 이제 넘버링을 다 매기셨어요. 1번부터 100번, 100번부터 150번, 150, 200번. 이걸 왜 하셨냐면 모든 이제 고라니가 다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 또 사진을 보면 얼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달라요. 무슨 저기 졸업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아이들 정말 표정들이 다 똑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고 네. 얘 아이들은 얼굴에 근육이 적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다 정말 고유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찍으려면 작가님이 고라니 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호소 가서 찍어야 되거든요. 어려웠을 텐데. 이 앞에까지 가셔야 되고 고라니가 또 작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몸을 낮추셔야 되고 또 이 보호소에서 찍으셨는데 보호소에 잡혀온 고라니들은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게 너무너무 힘드신 거죠. 네. 근데 그런 글들이 막 나옵니다. 어떻게 내가 고라니하고 친해지고 먼저 사진을 어떻게 찍고 또 어떤 고라니는 트라우마 때문에 막 공격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좋고 제가 그중에 한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다. 고라니 얼굴에는 오묘하게도 저마다의 성격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초코의 얼굴은 순박하고 정다웠다. 경계심이 많아 다가오지 않던 아기 고라니의 얼굴은 새침하고 도도했다. 어쩌면 나는 세계 최초의 고라니 관상가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혼자 키득키득 웃었다. 고라니들의 얼굴에 오롯이 새겨진 고유성에 깊이 매료되었다. 모두가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존재로 초대받은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
당신의 어머니와 나의 어머니를 부푼처럼 갈아 끼울 수 없듯이 모든 생명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명제가 생생하게 와닿았다.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당연한 이치지만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 마치 은하수라는 단어를 아는 것과 은하수를 직접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인 것처럼 고유성에 깃든 경이와 다양성에 깃든 장엄함을 생생하게 체험한 후 나는 비로소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았다. 와닿네요. 혹시 우리 이현실 대표님도 이제 이번에 처음 접하신 거잖아요. 네, 저도 고라니 책이 있다는 말은 못 들어봤다가 근데 사고서 너무 매료됐습니다. 지금 사셨어요? 네, 샀고요. 이 고라니 얼굴들을 보면 고라니 얼굴이 사실 되게 단순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눈이 방금 은하수에 비유한 얘기도 있었지만 별 같아요. 그리고 톡 치면 눈물이 싹 쏟아질 것 같은 이 얼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뭐 한 구절 소개해 주실 때 있으세요? 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생명들이 아까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로드킬을 많이 당하는데요. 이 뒤에 추천글을 써주신 정혜윤 작가님이 쓰신 글입니다. 로드킬 당한 고라니를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있는데요. 꼭 갈색 피부의 여자가 차에 치여 누워있는 것 같았어요. 지나고 보면 모든 우연이 우연 아닌 것 같을 때가 있다. 이를테면 징후이거나 경고 같을 때. 내가 로드킬 고라니를 본 달은 4월이었다. 농촌에서는 모내기를 앞두고 논에 물을 대고 있었고 감자에 꽃이 피기 시작했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2년 뒤 다시 모내기를 앞두고 다시 감자에 꽃이 피는 4월. 고라니와 나의 운명이 교차했다. 길을 건너던 나는 차에 치였다. 많은 고라니들처럼 차에 부딪힌 뒤 붕 날아올랐다. 네, 이 고라니, 차에 치인 고라니가 갈색 피부의 여성 같았다. 네. 그리고 이 차에 치이는 것이 우리는 로드킬이라고 해서 이 다른 동물들에게만 일어나는 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생명의 그 귀중함, 소중함을 몸을 낮춰서 비로소 몸을 낮춰서 이렇게 보는 그 작가의 그 따뜻한 시선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인이 만든 책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길 바라면서 골라온 두 권, 서른아 작가의 세계의 끝과 부재중통화, 그리고 문선희 작가의 이름보다 오래된 문명과 야생의 경계에서 기록한 고라니의 초상. 우리 청취자분들도 꼭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가시기 전에 이번에는 김지영 편집장님의 신청곡으로 이 시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루시드 폴의 10가지 무사히라는 노래인데요. 고라니의 마음을 담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루시드 폴 7집 앨범 네. 누군가를 위한 이라는 타이틀의 앨범에 실려있는 첫 번째 트랙의 연주곡인데요. 네. 오늘 밤에는 고라니가 자신의 집으로 무사히 갔으면 좋겠고 모든 생명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누구든 어느 종이든 어떤 존재든 집까지 무사히 가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이 좀 마음 따뜻하고 더욱더 안전하길 바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이야기장수의 이현실 대표님, 디플롯의 김지영 편집장님,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의 방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작은 서점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